심리 상담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치료의 관계 형성을 위해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공감한다. 2번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죠.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지면 곤란합니다. 3번 성피해 사실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을 허락한다. 4번 내담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묻고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성인데 혹시 불가피하게 남자 상담사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82번 문제입니다. 기본적 오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나왔던 문제죠. 과잉 일반화 안전에 대한 그런 그릇된 확신,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 그릇된 가치. 요거를 우리가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에 유형해가지고 과잉 일반화라든가 흑백 논리 이런 거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일반 그 기본적 오류입니다. 내담자의 그 오류의 유형, 왜곡의 유형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 상담에서의 기본 전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상담자보다 내담자에 대해서만 기본 가정 등을 고려해야 된다. 집단이면은 지도자와 어때요? 집단이 같이 이게 그 화합이 되려고 하면은 상담자도 뭐냐면 그 상담자가 그 집단의 그 문화와 인종, 성별 등에 맞춰서 상담자도 이런 요인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 2번 모든 인간의 만남은 그 자체가 다문화적이다. 어, 뭐 어떤 나라별이 아니고 집안 안에서도 사람이 어때요?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4번 지도자는 다문화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게 나왔던 그 문제를 또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개인의 일상적 경험 구조, 특히 소속된 분야에서 특별하다고 간주되던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 구조를 상세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심리 상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이게 1970년대에 나타난 NLP, 뉴로 링거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 핵심적으로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답을 익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일상생활 이런 그 경험 구조 이쪽을 다루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개인은 마음, 몸, 영혼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며 삶과 마음은 체계적 과정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답을 익혀놓는 게 훨씬 더 수월할 때가 있죠. 한번 역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85번입니다. 라자루스의 중다양식 상담에 관한 설명을 드는 것은 자주 보는 문제죠. 성격의 7가지 방식은 행동, 감정,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생리학에서
우리가 베이직 아이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2번 사람은 개인이 타인들과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써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배운다고 본다. 뭐 우리가 베이직 아이디 이걸 다 알지 말고 이거는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꼭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답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사람들은 고통, 좌절,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감각 자극이나 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요게 초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면 이렇게 중다양식 상담을 할 필요가 없죠.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도 식별력이 그러니까 7가지 이 방식으로 이거는 무슨 문제냐 행동이냐 감정이냐 감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중다양식 접근을 한다. 이렇게 초점을 연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4번 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다형과 유사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다는 쪽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86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후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성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내담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집단 과정을 방해한다. 후기가 아니죠. 2번 내담자가 강도 높은 자기 개방으로 인한 불안으로 철수한다. 후기에는 철수를 하는데 한번 나왔던 문제죠. 너무 앞서서 이것저것 자기 개방을 의도는 좋죠. 뭐 잘해보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책임질 말을 많이 했네. 불안합니다. 이래서 먼저 집단 상담에서 먼저 살고보니 빠져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답을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내담자가 집단을 독점하고 자신만 주목받기를 원한다. 4번 내담자가 질문과 잡담, 충고 등을 해서 집단 과정을 방해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중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 후기에는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7번입니다. 생애별 발달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자에게 전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은 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헤비거스트의 이 공원입니다. 헤비거스트는 이게 생애별 발달 과학 모형을 제시했는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답을 익힙시다. 헤비거스트. 88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밀 보장을 위하여 내담자에 대한 기록물은 상담의 종결과 함께 폐기한다. 이건 세 가지 면에서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하고 직접적 관계 있는 건 또 아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죠. 하나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뭐는 폐기를 하고 뭐는 보관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규정대로 따라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추수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기록들이 폐기해버리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담사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은 참고할 자료 데이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윤리적인 내용, 이거는 관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번 비밀 보장에 대한 원칙을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3번 청소년 내담자의 법적 제도적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4번 청소년 내담자에게 존중의 의미에서 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9번입니다. 크럼벌처가 제시한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크럼벌처의 상담 목표 따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읽어보면은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담자가 요구하는 목표, 내담자가 요구해야 되겠죠. 2번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죠.
뜬구름 잡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내담자가 상담 목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리 상담에 측정 가능해야 된다, 평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그 기본 원칙이 있죠. 4번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찾아온 사람이 전부 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0번 약물 중독의 진행 단계로 온 것은 뭐 이렇게 쭉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뭐 혼돈하기 쉬울 겁니다. 지난번에도 뭡니까? 먹방이라고 했죠. 네? 먹방. 목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한다. 먹방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의 단계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약물 중독은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게 이제 실험적입니다. 호기심.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완전히 그 의존하게 되거든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기억하고 실험 호기심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마지막에 의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딴 거 가운데 거는 뭐 하지 말고 처음과 끝만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답을 찾는 방법을 쉽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1번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기법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부적응이 초래되는 원인으로 가정하는 것은 인간 중심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쭉 그 반복해서 들었던 게 경험의 일치냐 불일치냐 이겁니다. 이게 심리적 부적응은 바꿔 말하면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로저스는 이게 심리적 부적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입니다. 이것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불일치가 현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와의 불일치가 있고 타인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와 불일치가 있고 이상적인 그런 어떤 것과 자기가 현재 자기와 다시 말하면 불일치하는 이 세 가지 종류로 이것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전부 다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가 된다. 물론 이 자기는 현실의 자기가 있고 타인이 본 자기가 있고 이상적인 자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92번입니다. 장기간 사용 중이던 약물을 얼마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약물에 대한 열망과 메스꺼움 등의 신체적인 불쾌감을 경험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이게 바로 금단 정상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효율적인 독서 능력의 신장과 장기 기억을 돕는 조직화 전략 SQ3R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SQ3R 뭐 이렇게 들어는 보셨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까먹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S와 Q와 R이 세 개 있다. S하고 Q와 R 이렇게 돼 있고 SQ3R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만 봐도 우선 알 겁니다. 지금 R 뭐 여하튼 읽기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읽기 Q는 뭡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읽기가 먼저 나오거나 읽기는 S가 아니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질문이 먼저 나오는 건 이거는 땡입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S가 뭔지 몰라도 여하튼 읽기나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을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됩니다. 우리가 객관을 이 영어로 S로 스웨이라고 하죠. 스웨이. 그 다음에 퀘스천, 리딩, 리사이트, 그 다음 리뷰잉, 복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굳이 이걸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94번입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이 아하통이라고 했죠. 항상 아하통. 그래서 아노미 이론, 하위 문화 이론, 그다음 사회 통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 실현 이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몇 번 나왔던 문제죠.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것 중에서 가치관 문제를 다루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는 아노미 이론이 됩니다. 아가 이렇게 해서 가치관 나오면 아노미 이론이다. 이런 문제도 몇 번 나왔더랬습니다. 95번입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담자의 전문적 훈련이 실제 상담 과정과 무관하여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무관하면 뭐 훈련을 받겠습니까? 2번 조력 과정으로 결과를 강조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조력 과정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되겠죠. 결과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3번 상담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성과가 산출되도록 한다. 상담자의 가치관이 아니고 내담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성과가 산출돼야 되겠죠. 4번 내담자의 자각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조리하는 활동이다. 그런 스스로 자각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심리 상담의 베이스는 뭘까요? 내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6번입니다. 상담 기법 중 상담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직면 이거 자기 개방 심층적 질문 아니죠. 개방형 질문해야죠. 초기에 폐쇄형 질문은 아니고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만은 97번입니다. REBT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인지정서 행동이죠. 1번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발견하고 규명한다. 2번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거는 정신역동, 정신분석 그 이론이 되죠. 이런 건 바로 표가 납니다. 옳지 않은 것. 3번 주요한 상담 기술로 인지적 재구성, 스트레스 면역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면역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예방 주사라고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4번 합리적 행동 반응을 개발, 촉진하기 위한 행동 연습을 실시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 정서, 행동이 들어가니까 이게 세 가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지적 재구성 인지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이렇게 됩니다. 9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집단 상담 경험에 해당하는 치료적 요인은 지난 집단 상담 과정에서 집단 지도자가 나의 반응에 민감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얘기에는 지도자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표현함으로써 편해지고 후련해주는 것을 우리가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99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원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집단 상담에 아무나 오면은 안 됩니다. 집단의 구성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단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집단 과정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집단에 분양할 때는
이게 퇴출을 시킬 그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면 누구나 시키자는 건 아니고. 이런 시간, 에너지 및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 수집과 사회적 경험, 사회적 기술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다. 이게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에 비교할 때 장점이 되겠죠. 이런 뒷거는 장점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장점입니다. 이 특정 집단원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룰 수 있다. 이건 집단 상담의 단점이 됩니다. 왜?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를 심층 있게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니언과 디컷이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글래스가 제시한 현실치료 기법의 WDEP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욕구, 행동, E가 기대가 아니고 요거는 평가입니다. 평가, evaluation, 여기 L이 빠졌네요. evaluation,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번 23년도 1회 문제도 가볍게 보면 앞에 기출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요. 기출 문제만 앞에 나왔던 문제, 특히요. 여러분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2019년부터요. 2019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6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문제를 23년도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